안녕하세요. 오늘은 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꿀의 놀라운 효능부터 꿀과 환상의 짝꿍인 음식들, 그리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조합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꿀의 효능.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에요. 고대부터 약으로 쓰였을 만큼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실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라고 불릴 만하죠.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확실히 도움을 주고요.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나 목감기에 걸렸을 때 꿀 한 스푼은 정말 큰 위로와 함께 목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꿀에는 강력한 항염 및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작은 상처나 염증, 치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이제 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는 환상의 짝꿍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꿀의 베스트 프렌드는 바로 인삼입니다. 꿀의 달콤함이 인삼의 쌉싸람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인삼의 귀한 효능은 그대로 살려주거든요. 마치 인삼을 위한 맞춤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꿀에 재운 인삼정과 형태로 섭취하면 맛도 좋고 기력 회복은 물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잦은 감기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인삼, 꿀차 한 잔이면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죠.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은 인삼과 꿀의 조합이 과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도 내 몸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마늘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건강을 위한 꿀 조합 중의 꿀 조합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정력에 좋다,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꿀은 원기 회복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꿀의 풍부한 티아민, 비타민 B1이 만나면 서로의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는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생마늘은 특유의 강렬한 향과 아린 맛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찐 마늘을 꿀에 재어 먹으면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맛은 줄어들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가진 건강식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거나 기력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합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에너지 부스터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이 가진 천연 진정 효과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따뜻한 꿀 생강차 한 잔이면 몸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감기 예방은 물론 소화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꿀 생강차는 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만성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꿀과 생강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차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과 활력을 지켜주는 겨울철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는 모두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시너지를 일으키고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계피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꿀과 함께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평소 관절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꿀 계피차를 꾸준히 즐겨 마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꿀 계피차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료를 넘어 은은한 향과 함께 마음의 안정까지 선사하는 천연 건강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입니다. 꿀과 배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환절기나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위해 즐겨 찾던 조합이에요. 특히 목감기나 기침으로 고생할 때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배를 살짝 익힌 후 꿀을 넣어 먹으면 배에 시원하고 달콤한 맛과 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사귀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배숙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때에도 꿀과 배의 조합은 우리 목과 폐,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한 간식이 탄생합니다. 꿀에 재어둔 견과류는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든든함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출출할 때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 딱이에요. 운동 전후나 공부할 때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마트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레몬입니다. 꿀과 레몬을 섞어 차로 마시면 비타민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상큼함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맛도 일품이죠. 목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꿀 레몬차 한 잔이면 상쾌함과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맛있게 마시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외에도 꿀은 다양한 음식과 멋진 궁합을 자랑합니다. 허브차나 녹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차의 쓴맛을 줄이고 풍미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꿀을 넣어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나 간식이 됩니다. 사과, 바나나, 베리류 같은 과일에 꿀을 뿌려 먹으면 과일의 단맛을 더욱 풍부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치즈에 꿀을 곁들이면 치즈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치즈에는 은은한 꿀을, 단단한 치즈에는 강한 풍미의 꿀을 곁들여 보세요. 구운 뿌리채소, 당근, 감자 등의 꿀을 글레이즈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꿀에 간장, 소금, 후추, 머스타드를 섞어 만든 특제 소스를 생선, 필레에 발라 구워도 정말 맛있다는 사실. 자,
그럼 이제 꿀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금지. 꿀에는 드물게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면역력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1세 미만 아기는 소화기관이 미숙하여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생마늘입니다. 아까 찐 마늘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꿀과 생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강한 자극성과 꿀의 특정 성분이 만나 위장 점막을 매우 강하게 자극하여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속이 불편한 것을 넘어 위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속쓰림, 위경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평소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마늘과 꿀은 제발 따로따로 드세요. 찐 마늘은 오케이, 생마늘은 노우.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뜨거운 물 또는 음료입니다. 꿀은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 등 우리 몸에 이로운 효소와 영양 성분들은 40에서 45도 이상의 고온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게다가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꿀의 과당이 분해되면서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 HMF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HMF는 다량 섭취 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차를 마실 때는 팔팔 끓는 물이 아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유해 물질 생성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꿀은 따뜻하게 즐겨주세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꿀과 두부는 얼핏 보면 아무 관련 없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의외의 조합입니다. 꿀의 유기산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칼슘과 만나면 응고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응고물은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부와 맛있는 꿀 따로따로 즐기는 것이 소화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에 꿀을 넣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홍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꿀에 소량 포함된 철분과 결합하여 탄닌 철산이라는 물질로 변성될 수 있습니다. 이 탄닌 철산은 체내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영양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차에는 꿀 대신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꿀의 단맛을 즐기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종류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꿀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성질이 상반되는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음양 조화를 깨뜨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꿀을 함께 먹었을 때 복통, 설사, 구토 같은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같은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의 꿀까지 더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은 이미 천연 당분 덩어리이고 단맛이 강한 과일 역시 과당이 풍부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게입니다. 꿀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거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게는 성질이 매우 찬 식재료이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찬 기운이 더욱 강해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 궁합이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믿고 이 조합은 피하는 게 좋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찬 성질의 음식끼리 과도하게 섞어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느끼한 파스타, 기름진 고기 같은 고지방 음식들은 원래도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꿀까지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더욱 느려져서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소화 불량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음식과 꿀의 조합은 칼로리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나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과 꿀은 따로 즐기거나 꿀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음식과 곁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사탕,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들은 이미 당분,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고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져 건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가공식품대로, 꿀은 꿀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제된 설탕입니다. 꿀은 이미 천연 당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탕 섭취를 줄이고 꿀로 건강한 단맛을 채우는 것이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꿀을 섭취할 때 몇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꿀은 아무리 천연식품이라고 해도 칼로리가 높고 당분 함량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비만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2큰술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꿀 섭취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꿀이 몸의 열을 더 올리거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프로폴리스도 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제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 한 스푼에 프로폴리스 2~3방울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1~2잔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프로폴리스 역시 강력한 효능을 가진 만큼 과다 섭취는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꿀의 효능부터 꿀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 그리고 이건 좀 피해야겠다 싶은 조합들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꿀을 드실 때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꼭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겨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